할렐루야! 저는 눈 감으면 절대 강연을 안 합니다. 눈을 딱 뜨시고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나라를 구합시다. 제가 급해서 화장실을 잠깐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알아보고 그래요. 전준환 목사님이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김대중이를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전준환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앞으로는 김대중이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다시 한번 동의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전라도 사람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 전라도 사람들도 동의하세요? 아, 전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잘 들었구나. 이제 제가 오늘은 제가 이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아요. 왜? 고향이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동족이 애정을 가지고 내가 지옥에 혹시 갈지라도 내 민족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다고 그랬죠. 저는 호남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남이 승리하면 나라가 망한다. 호남이 변화하면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호남이 승리하면 지금 상황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좌파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남이 변화해요. 변화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말뚝을 박았어요. 무슨 말뚝을 박았느냐? 큰 말뚝을 2개를 박았는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뚝입니다. 두 번째 말뚝이 뭐냐? 한미 동맹. 이 말뚝의 정신적인 기초가 뭡니까?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유물 가운데 가장 드러나는 유물이 뭐냐면은 가위래요. 가위. 경부 고속도로를 돌 때 가위를 가지고 딱 테이프를 잘랐어요. 그런데 무슨 테이프를 잘라냈냐? 구습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경제 대국으로 가는 가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두 분에 의해서 초인류 국가로 가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평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건국의 어머니가 계신다는 거야. 건국의 어머니가 누구냐? 김성수 호남의 인물이었던 김성수 선생이 바로 건국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호남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이승만이의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이 김성수 선생은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군정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우리 구역내에 보듯이 나라의 모든 회의를 누구 집에서 했느냐? 이 김성수 선생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성수 선생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를 놓을 때 가장 그때 경제적으로 중요한 정책이 어떤 거였습니까? 토지개혁이었어요. 근데 이북의 김일성이는 토지개혁을 할 때에 부잣집에 있는 토지를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그 누구 거예요? 국가 거야 이건. 그런데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잣집이 있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를요 다 이걸 이승만에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돈을 받고 내놓았어요. 근데 그때에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느냐? 김성수 선생이었대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이 사람이. 아까 밥 먹으면서 전광훈 목사님 그러셔요. 자기가 거기에 가봤대요. 고창회를. 그런데 얼마나 땅이 넓으냐면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땅을 갖다 바친 것이 얼마냐면은 1000만 평. 감이 옵니까? 상상이 와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때에 10,000평을 띄워놓았는데 오늘 우리 오면서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목사님 그 꼭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주래요. 어떤 이야기? 왜 10,000평을 띄워놨느냐? 3정을 띄워놨는데 그때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땅의 넓이가 3정 한 10,000평 정도 됐대요. 그것만 딱 떼어놓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구축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건국의 어머니인 누구요? 김성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호남 사람이었던 김성수였어요. 고창분이셨어요. 이분이요. 가보셨대요. 이분은요 아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딱 맞았어. 그래가지고 요즘 막 국회의원들 자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김기현이도 안 내놓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때에 김성수가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 자리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 1번지 종로였어요. 근데 이북에서 100만 명이 넘어왔어. 그때 목사님 가운데 이은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당신은 남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전 옥탑과 같은 그 정치의 그 텃밭 여기를 누구에게 내줬느냐? 이은영 목사에게 내주고 그분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국회를 개원할 때에 뭘 만들었어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 지금도 기도문이 정광훈 목사님의 그 사무실에 가면은 딱 있어요. 아주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요. 정광훈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목사님, 이 기도문이 그때 보면 상황으로 보면 갑자기 이은영 목사님이 이 좋은 날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제가 볼 때는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면서 쓴 것 같은 기도문인데 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그 당시에 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전준환 목사가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직의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조직의 천재였대요. 이분이요.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송복 교수가 이 김성수 선생은 조직의 천재여가지고
이승만이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건국의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느냐? 호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호남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와, 여기는 더 많네. 손 번쩍 들어봐요. 자부심을 우리 가집시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 우리는 이번에 200석을 해가지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들어봐요. 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김대중이가 나오면서부터 호남이 어떻게 됐느냐? 가두리 양식장이 돼버렸대요. 가두리 양식장이 뭔 줄 알아요? 호남이 뭐가 됐느냐? 좌파의 가두리 양식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이에요. 김대중이. 이 김대중이는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야, 할아버지, 이번 이야기 안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 외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아니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분이요, 내 고향 사람이야. 이분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거의 연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아는 사이야. 이분 갔다 왔는데 말을 들어보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쓰던 말하고 똑같아. 말소리, 말톤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요. 자, 그래서 이 김대중이가 남로당에서부터 공산당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을까? 그거예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분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생물 노릇을 하면서 뭐 하느냐? 수시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분을 평가했는데 누가? 현대 정주영 씨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네? 김대중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래. 여러분, 여기 충청도죠? 자, 그러면 김대중이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됐어요? 김종필 때문에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TJP 연합, 그때 약속이 뭐예요? 내각제 한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세운다. 그러면 김대중이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니, 충청도에다가 대통령 한번 주면 못 써? 근데 약속을 지키고 정치는 생물이다. 김대중
김대중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핵을 돈을 갖다가 주면서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대북 지원군이 핵 개발에 악용되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자, 그러면 김대중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요 진실이요? 그러면 이 말을 핵을 개발하는 걸 모르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알면서 했을까요?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누구였죠? 예? 김경래 씨의 말에 의하면 이북을 갔다 와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보고를 했대. 비서실장이니까 대통령 각하, 내가 이북을 가보니까 핵의 85%가 이미 다 완성됐습니다. 현금을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고를 하니까 자네 국회로 가서, 그리고 나서 박지원이를 비서실장으로 바꿔버리더래요. 그러면 김대중이가 누구를 속인 거예요? 호남 사람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이, 김대중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김대중이가 또 밝혀야 될 거 있어요. 수표 한번 보세요. 이 수표. 와, 나 이거 보고요 놀랬어요. 왜 이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이걸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 돈이요, 미국에 예치되어 있는 돈인데 몇 조? 13조. 누구 이름으로? 김대중의 아들 이름으로. 그러면 이걸 떠들어야 돼, 안 떠들어야 돼?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을 이걸 가지고 고소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죠. 근데 입 딱 다물고 있어. 자, 김대중이 부인이 이희고 여사죠? 나 그분 몇 번 봤어요. 내가 김대중 씨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봤어요. 가서 30대 초반에 같이 앉아서 한 4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전 목사님, 남북 연방제를 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그게 남북 연방제가 뭔지를 몰랐어.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그럴듯해. 햇볕 정책이 그럴듯해. 근데 그 연방제를 가서 사인을 하고, 노무현이도 사인을 하고, 누구도 사인을 하고, 문재인도 가서 사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요. 김대중이를 앞으로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남이 승리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나 호남이 변화하면 나라가,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주에 가보면은요, 광주의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사 도시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광주 사람들 이제는 다 알아버렸어. 제사 도시. 맨날 제사야. 거기는 맨날 프랑카다가 근조 5.18 갖고 오기 전에,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세월호 또 되면은요, 온 동네가 그 프랑카드가 촥 제사상에 걸리는 그 프랑카드가 싹 걸려요. 도시가요. 그러고 나면은 김대중이 서거, 노무현이 서거, 이번에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또 갖다가 온 동네방네에다, 도시에다가 싹 붙여놨어. 우리 애가집에 어렸을 때 보니까 제사가 23번이야. 집안이 잘 돼, 안 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라도 광주에 가면 온통 뭐야? 제사의 도시예요. 기업이 안 돼, 기업이. 광주 가면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광주에 번드단 공장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번드단 무슨 큰 뭐야 그거 마트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보니까요, 광주에는 코스트코 하나가 없어가지고, 광주에서 코스트코 가려면은 대전으로 온다, 대전으로. 여기 가면 반기업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삼성에 취직하면 안 된다. 반기업이에요. 반미, 반일. 이게 어디냐? 전라도란 말이야, 전라도. 특히 광주. 잘 봐요. 이 광주의 민주당 당협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야, 나는 이 말을 듣고 왜 광주 사람들이 안 넘어지는가 모르겠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김일성이를 가장 존경한다.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있다.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다.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 통일이다. 자, 봐요. 이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하는데 이 사람을 누가 찍어주느냐? 광주 사람들이 찍어준단 말이야. 정율성 거리가 있고, 정율성 동상이 있고, 정율성 공원이 있고, 이걸 누가 하느냐? 광주시장이 추진하는 거예요. 뭔 새끼? 자, 여러분, 아까 또 얘기했죠? 호남은 가두리 양식장이 돼가지고 호남 사람들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찍어주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남이 이기면 나라가 망하고, 호남이 변화하면 대한민국이 초일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호남이 변해버리면 10%, 20%, 이번에 40%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한민국은 좌파가 싹 쓸어버려요. 왜 그러느냐? 호남은요, 1대, 2대, 3대까지 호남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단결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남이 변화만 일어난다면은 좌파는 서식할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한테 딱 소망이 있는데, 좀 미안하지만은 호남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요, 민주당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 나쁘대. 이 호남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말이 생겼어. 왜? 그러면 자유통일당을 찍어라. 됐죠? 너희들이 국민의힘 못 찍었으면은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러는데,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을 찍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변하려면 호남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누가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목사님들이 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호남의 목사님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공산주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좌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주당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민주당이 기독교 악법을 다 만들어요. 동성연애법, 교회 폐쇄법.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목사님들한테 왜 거기를 찍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찍을 수 없잖아, 그래요. 나쁜 줄 안 돼. 이제는 나쁜 줄 알았으니까 이번에 자유통일당으로 다시 자유통일당으로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감사합니다.